지금부터 14년 전에 말이죠. 서울시 교육감 선거에서 곽노현이라는 사람이 진보 진영 쪽에 서울시 교육감 후보였는데 14년 전입니다. 당시 박명기 서울교대 교수에게 현찰을 2억 원을 줍니다. 진보 진영 표를 쪼갤 수는 없으니까 한 사람이 양보를 하자. 그래서 곽노현이 박명기에게 2억 원 당신이 포기하소. 그러면서 이제 측근이 돈을 빌려준 것처럼 뭐 거짓말로 차용증도 쓰고 또 친인척을 통해서 그 차명 계좌로 돈을 보내고 이렇게 증거인멸도 했는데 나중에 다 들통났죠. 곽노현은 그때 법정에서 선의로 부조한 것이다 이런 말까지 했어요. 아니 부조를 곽노현이 뭐 수백조 재산가입니까? 부조금으로 부조금으로 2억씩 주게? 우리는 이제 20만 원도 부조금 하려면은 10만 원을 넣어야 돼, 20만 원을 넣어야 돼. 이것도 그냥 손이 떨리고 고민이 되는데 지금부터 14년 전에 부조금으로 2억 원을 준다고? 다들 비웃었죠. 본인은 부조금을 줬을 뿐이다라고 무죄를 주장했는데 결국 구속 기소가 됐다가 뭐 3천만 원 벌금형이 됐다가 다시 항소심에서 징역 1년 확정이 됐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서울시 교육감 선거에 또 나온답니다. 진보 진영에 지금 이제 서울시 교육감 자리를 노리는 사람이 9명인가 있는데요. 그 9명 경선 과정에 자기도 참여하겠답니다. 지금 사진에 보시는 저 사람인데요. 곽노현 너쁜 서울 교육을 지켜주세요. 뭐 이런 들고 이제 출마를 한다는 건데 이 사람은 그때 이 교육감직이 박탈이 돼버렸기 때문에 교육감 선거 역시 그 국가 보조금이 들어갑니다. 선거에 들어간 비용. 그래서 그때 곽노현이 선거 보조 비용으로 받았던 돈이 35억이거든요. 그럼 교육감직을 박탈하면 그 돈을 토해놔야 돼요. 근데 곽노현은 아직 그 돈도 토해놓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뭐 본인 말로 3억인가 4억인가를 반납을 했다고 하는데 4억에서 5억까지 냈다. 똑부러지게 4억이면 4억, 5억이면 5억이라고 그랬지 4억에서 5억까지 냈다. 본인이 그런 말을 했네요. 근데 우리나라 법이 참 요상스러워서요. 이 국고 보조금을 반환하지 않아도 출마 제한이 없습니다. 국고 보조금을 반환을 했던 안 했던 출마는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출마하겠다고 나선 겁니다. 조선일보 사설. 곽 씨는 출마 회견에서 우리 교육을 망치려 작정한 정치 세력과 제대로 싸우겠다고 말했다. 궤변도 자유라면 어쩔 수 없지만 그 전에 후보 매수라는 불법 행위로 선거를 망치고 다시 선거를 치르게 만들어 국가에 피해를 준 30억 원부터 완납하기 바란다. 곽 씨의 출마는 교육감 선거가 왜 없어져야 하는지 극명하게 보여준다. 교육감 선거의 깜깜이 선거거든요. 서울시에 있는 유권자들이 교육감 후보가 누군지 잘 알지도 못해요. 형식적으로는 교육감 후보들은 소속 정당이 없습니다. 그래서 깜깜이 선거라고 하는 겁니다. 이름만 보고 찍는 거죠. 그래서 교육감 선거 이럴 바에는 없애버리자. 무효표도 어마무시하게 많이 나오고 하는 것이 교육감 선거입니다. 그래서 서울시장 선거할 때 거기 러닝메이트로 하든지 아니면 서울시장이 임명하든지 그런 식으로 하자. 좀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 아침에 긴급 속보가 사실은 하나 있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통령실에서 깜짝 놀랄 만한 발표를 하나 있는데요. 2026년 내년이죠.
의대 증원 조정이 가능하다. 여야 의정, 그러니까 여당, 야당, 의사들, 정부 이렇게 네 곳이 협의체를 만들자. 그래서 제로 베이스에서 논의하자 라는 발표를 했습니다. 여러분 깜짝 놀라지지 않으십니까? 그동안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기자회견 때도 그랬고 아무 의대 정원은 확정됐다. 이대로 간다. 손대지 말아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서 크게 후퇴를 한 겁니다. 한동훈 대표가 얘기했던, 그래서 금년은 이왕 확정된 1,500명을 추가로 뽑는 것으로 가되 내년에는 이제 그 의대 증원을, 정원이 아니고 증원을 유예하자. 그래서 다시 논의하자. 한동훈 대표가 그 제안을 했잖아요. 그걸 대통령실이 전격적으로 수용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전제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이 협의체에 통일된 그 의료계, 그러니까 전공의들, 특히 그다음에 의대 학생들, 전공의들, 그다음에 전문의들, 의대 교수들, 이 사람들을 전체적으로 통일적으로 대표할 수 있는 누군가가 그 협의체에 와서 거기서 논의를 해보자. 이제 이런 겁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관건은 그 의료계에서 통일된 대표성을 가진 그런 협의체 멤버가 올 수 있겠는지 이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제가 봤을 때는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제 추석 연휴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와 있는데 지금 아마 대통령이 그 한밤중에 서울 경기도 일원에 있는 그 응급실을 쭉 돌았잖아요. 아마 대통령이 뭔가 느끼는 바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현장에 가서 의사들한테, 간호사들한테 얘기를 들은 뭔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용산 대통령실에서 정말 추석 기간 동안에 의료 대란이 오기 전에, 그래도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어떤 치명상을 입기 전에 정권으로서, 그래서 지금 이렇게 어떻게 보면 통 크게 양보를 하는 큰 결단을 내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전제 조건이 하나 있긴 있습니다만 이제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정치권에서는 발칵 뒤집히는 일이 하나 있었는데, 김건희 여사가 지난번 총선 국면에서 경남의 지역구를 가지고 있는 김영선 5선 의원입니다. 여성입니다. 이 의원에게 이화여자대학교에서 입학했다가 중간에 1학년 다니다가 거기 자퇴하고 서울법대 시험 쳐서 서울법대 졸업한 그런 김영선 5선 의원입니다. 원로 중진이라고 할 수 있지요. 지역구를 옮겨라, 뭐 이런 텔레그램 문자를 보냈다라고 뉴스토마토라는 매체가 보도를 한 겁니다. 이거 가지고 지금 정치권이 발칵 뒤집혀 있어요. 만약 그 보도가 사실이라면 이거는 명품백, 그거는 저리 가라 할 만큼 중대한 문제거든요. 대통령 부인이 공천에 개입하고 당무에 개입하고, 이건 국정농단 시비로 비화될 만큼 이제 그런 건데, 지금 대통령실에서는 전혀 사실무근이다. 그다음에 이 국민의힘에서도 전혀 사실무근이다. 언론중재위원회 제소하겠다. 이제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제 민주당 쪽에서는 제보받은 것이 있다. 이제 지금 이렇게 맞서 있는 형국인데요. 여기서 몇 가지 이제 질문에 대한 대답이 좀 있었으면 하는 것들은 이런 겁니다. 김건희 여사와 김영선 의원 사이에 텔레그램 문자가 오고 간 건 사실인지, 김건희 여사와 김영선 의원은 평소에도 이런저런 문제로 문자를 주고받는 사이인 것인지, 아니면 두 사람은 전혀 모르는 사이고 문자조차도 오간 적이 없는 사이인 건지.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김영선 의원은 뭐 그런 문자를 주고받은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김영선 의원이 부인하고 있는 그런 문자가 없다라는 것은 공천과 관련된 문자가 없다라는 것인지, 아예 문자가 없다라는 것인지,
그런 것들이 궁금합니다. 또 하나는 김건희 여사가 국민의힘 의원들 비단 김영선뿐만이 아니라 뭐 한동훈 비대위원장하고는 문자를 주고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사과를 하겠다 주고받은 게 아니라 읽어보고 씹더라 이제 그런 건데 어찌됐든 그러면 한동훈 비대위원장한테는 문자를 보낸 적이 있다는 게 이제 그때 확인이 됐고 말이죠. 사과를 하겠다 했는데 응답이 없다라 했던 그때 그것. 그다음에 김영선 혹은 다른 국회의원들하고도 현역 국회의원들 또는 전직 국회의원들이 됐든 김건희 여사가 사사롭게 뭐 연락을 주고 받는 그런 사이가 꽤 있는 것인지 궁금해지더라고요. 지난번에 왜 그 명품백 수수 의혹 때 그 최재형 씨가 친북 목사 최재형 씨가 그런 말도 했잖아요. 통화 중에 김건희 여사가 자기 자리에 앉아 있는데 다른 데 전화 통화 중에 금융위원에 대해서 언급하는 걸 들었다. 그래서 직권남용 혐의로 또 고발을 해놓은 게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김건희 여사는 금융위원 인사에도 개입을 하고 이렇게 공천에도 개입을 한다? 이런 것들이 지금 이렇게 엮이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거에 대해서 용산 대통령실은 지금 좀 더 구체적이고 말끔한 그런 해명을 좀 내놨으면 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 여러분 함께 했습니다. 구독, 좋아요,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